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진행을 맡은 정유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형의 집으로 유명한 극작가 헨릭 입센이 남긴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세상 모든 일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의 강함과 그 큰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무엇보다도 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학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과인지 기대되시나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입니다.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대학 입시 전략가이자 EBS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구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윤윤구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의 이름이요,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입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여러 학과들의 요소를 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네. 아니, 이거 뭐 점점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혹시 제 자리를 노리시고 있는? 네, 제가 거기로 가려고 제가 지금. 그쪽으로? 네, 트레이드를.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는요, 미디어 공학적인 요소와 문화 콘텐츠의 요소를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융합한 그런 과라고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디어 공학과 문화 콘텐츠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미디어 공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기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문화 콘텐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문화적인 요소를 미디어에 담는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창작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미디어 공학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신만의 창작물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내가 생각해낸 다양한 이야기들을 각종 형태의 미디어 기술로 전달해낸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까요? 그 아이디어의 시작에서부터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까지,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마케팅하는 것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게 바로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꼭 학과 이름이 미디어 기술 콘텐츠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문학과 공학을 결합시킨 형태로, 그래서 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문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창작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과 공학의 결합이라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요, 굉장히 극과 극에 있는 것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요. 생각해보니까 애니메이터라든지 아니면 단편 영화 감독이라든지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를 이용해서 1인 미디어를 창작해내는 일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든 관련 분야가 결국 이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와 같은 시도가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미디어 기술 컨텐츠 학과에서는요, 전공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 트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공학 트랙과 문화 컨텐츠 트랙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에게 좀 더 적합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유롭게 두 트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해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진학한 후에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학과들로는 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타 학과와는 달리 미디어 기술 컨텐츠 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미디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학과가 대략 한 100개 정도 되고요. 많군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학과가 한 27개 정도 됩니다. 우리 한라인에서 소개했던 모든 과 중에서 가장 많은, 네. 광범위하고 많은, 네. 그렇게 과가 개설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과들의 공통적으로 신문방송학과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신문방송학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얼마 전 우리 입시 한라인에서 다뤄줬으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어느 한 분야에 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 반, 그리고 인문학, 예술 뭐 이런 접근들을 반으로 해서 공학과 인문학이다라고 하는, 공학과 사회학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른 다양한 학과들도 그랬지만요. 이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미디어 분야 관련해서의 학과 또한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해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는요. 이 분야의 융합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학과입니다. 더불어서 문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관련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과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점점 전문성이. 네, 오늘 쑥쑥 들어있네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해지는 시간이죠. 영상으로 저희가 먼저 만나본 후에요.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가톨릭대학교.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배경이랑 붙어있지 않고 배경보다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느낌, 입체적인 느낌.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영상 창작의 기초를 배우는 영상 창작 수업이라고 합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은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의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모든 것을 배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의 흐름을 이해하고 더 필요한 분야를 독립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뭐 하는 거냐?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의 실습 시간. 3D 모션 캡처 장비를 이용해서 동작 하나하나를 캡처합니다. 이렇게 캡처된 동작들은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이용되고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배우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3D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긴 한데 이야기 자체를 기획하는 수업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렇게 수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더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기 실습 같은 경우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그러니까 학과 동기 친구들, 뭐 후배들이랑 같이 뭐 개 연기도 해보고, 뭐 고양이 연기도 해보고, 뭐 나무 연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런 사물의 마음까지 저희도 느껴보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게임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만들고 싶은 게임을 기획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게임을 즐기기도 해요. 저희가 서로 바꿔가면서 게임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재밌는 학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과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미디어 공학 트랙과 문화 콘텐츠 트랙 중 자신의 전공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맨 처음에 오면 자기가 이제 어디에 적성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하는 트랙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원하면 이제 2개 트랙을 다 해도 좋고, 아니면 자기는 기술 분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컨텐츠 분야, 제작 분야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자유도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어느 한쪽에 심화하면서 다른 쪽의 영역을 공부하고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융합형 인재를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보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간다고 합니다.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학과에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희 학과에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음악이 어떤 게 사랑을 받는지 관심이 있다면 이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상력인데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상상력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나오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엿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특히 다양한 책을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컴퓨터 공부도 해보고 영어 공부도 해보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림도 그려보고요.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 학생들. 1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말을 다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뭔가 많은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보니까요. 사실 별로 관련 없을 것 같은 미술이나 연기 같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더욱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실 시간이죠. 사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어느덧 스튜디오에 뿅 하고 학생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단비입니다. 단비, 스윗레이. 안 돼요, 선생님. 안 됩니다. 네. 이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비 학생 반갑습니다. 먼저 단비 학생은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입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톨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가톨릭대학교와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인문학과 공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확한 진로는 정하지 못했지만 예전부터 방송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문화 콘텐츠 쪽으로 전공을 삼아서 공부한다면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같은 게 있었군요. 오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설레고 신기하기도 하고, 한 5년 뒤에 제 직장이 여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네. 어릴 때 소원을 하나 이룬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선생님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가 텔레비전의 그 노래가요? 네. 들켰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생각까지. 네. 단비 학생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비 학생 진학 전에 학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입학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어떤 점들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네, 입시를 준비하면서 학교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학과 이름, 학과 소개,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선배들의 간단한 인터뷰 정도로 학과에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디어 공학 쪽의 커리큘럼은 저한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미리 개설 과목에 대한 이렇게 어떤 인식을 먼저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진학해서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담비 학생이 아쉬웠던 그 부분을 우리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의 커리큘럼을 조금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학년 때는 전공 기초와 기초 교양, 이렇게 교양 과목을 먼저 듣게 되는데요. 사실 교양 수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학년 때 전공을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전공 기초를 1학기와 2학기에 나뉘어서 문화 콘텐츠 트랙과 미디어 공학 트랙의 과목을 한 과목씩 배우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어떤 분야에 좀 더 맞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에 진학하게 되면은 1학기에는 마저 교양 수업을 듣고 2학기부터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쭉 자신의 트랙을 정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학년 때부터는 그 선택하는 트랙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들이 계속 다를 텐데요.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미디어 공학 같은 경우는 수학적 기초 지식과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시작해서 특수효과,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밍 제작 개발까지 심화해서 배우고요.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나 그 외에 2D, 3D 프로그램을 배워서 콘텐츠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두 트랙 모두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은 미디어 관련 전반적인 그 미디어 관련된 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징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미디어 관련 학과에서 뭐 학교마다 조금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나 모바일 프로그램, 아니면 PC 활용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프로그래밍 언어 정도, 그리고 뭐 미디어 학과니까 촬영과 편집 이런 과목들을 공통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학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만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와 미디어 공학의 커리큘럼이 한 학과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전공 심화로 두 가지를 모두 이수하는 게 많이 벅차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 개발부터 콘텐츠 제작, 기획, 창작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학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진학을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학과에서 나오는 건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적성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화 콘텐츠 트랙을 생각해 본다면요, 아무래도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 기획력이 풍부한 학생, 아니면 뭐 마케팅에 되게 관심이 많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공학 트랙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공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학과 물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학생이긴 한데, 반면에 수학과 물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까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적성에 딱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트랙별로 이렇게 적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담비 학생도 동의하시나요? 네, 동기들을 보면은 모두 원하는 분야가 각자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광고나 신문이나 뭐 라디오나 방송 같은 대중매체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포스터, 그리고 뭐 2D, 3D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문화 콘텐츠를 전공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 개발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미디어 공학 쪽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공학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졸업 이후에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담비 학생들의 선배들은 현재 어떤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선배들을 보면은 미디어 공학 같은 경우는 학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수님들의 연구실에서 같이 일을 돕다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우려는 이렇게
배우려는 내용도 많고. 네, 분야가 워낙 깊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융복합이라는 그 부분과 그리고 아니면 경영학과 같은 타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이수하면서 광고회사나 뭐 기업의 마케팅 분야,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이런 쪽으로 진로를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경영학 쪽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콘텐츠 학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콘텐츠와 관련된 영역이 확 풀려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콘텐츠에 대해서 마케터 한다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진출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한국 콘텐츠 진흥원처럼 콘텐츠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영역도 좀 많이 열려 있고요. 근래에는 이런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직접 벤처기업을 차리고 있는, 그래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영역으로도 좀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출을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미디어 그리고 문화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다면 다양한 모든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담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기들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과연 이 학과와 내가 맞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과제를 할 때도 옆에 친구 하는 것만 봐도 잘 나타나게 돼요. 이 친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부터 네. 이게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은 아, 과연 이 진로가 나랑 맞을까? 라는 이런 고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런 고민들은 스스로 학생들이 자신의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스스로를 개발하다 보면은 그런 고민은 사실 많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진로를 계획해 나가는데 하나하나 좀 밑거름이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이 학과의 문제만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어느 학과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고민이거든요. 네. 학과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로가 확 결정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 학과 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담비 학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부분을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영화관이나 행사장이나 이런 문화 공간을 되게 좋아하고요. 방송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정확한 진로는 정하지 못했지만 그런 문화 공간이나 방송 쪽에서 일을 한다면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드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공부만으로는 조금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영화제나 어떤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큰 행사 봉사활동 그리고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면서 행사나 영화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디 영화관에서 본 것 같아요. 예쁜 학생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런가요? 네. 정말 꿈꾸고 있는 것들도 정말 멋있는 데다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문화공간에서 저희가 갔을 때 앞으로 담비 학생을 만나게 될 그런 미래가 제 눈앞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현재 담비 학생이 4학년인 만큼 그래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요. 막막하거나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른 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편집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학과 이렇게 개설 과목에 모두 있긴 하지만 뭐 방송국이나 뭐 제작 회사 같은 경우는 모두 요구하는 편집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맞추기도 어렵고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외국어나 뭐 자격증 아니면 관련 활동 경험 이런 게 다 요구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그런 경험들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많이 벅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그 많은 기업들의 요구를 전부 다 충족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비 학생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학을 진학을 했으니까요. 그 대학을 진학할 때하고 상황이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그리고 좀 더 길게 보고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해가다 보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그 직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해갈 것이냐, 그런 발전 가능성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전 가능성을 본다는 말이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처럼 담비 학생처럼 많은 학생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요. 반대로 담비 학생, 꿈을 이룬 미래를 상상해보면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제가 학과에서 배운 것들과 그리고 그 밖에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얼마나 실무에 적용이 되고 제가 그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가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맡게 될 직무가 얼마나 저와 또 잘 맞을지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담비 학생이 그랬듯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열심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미래가 올 겁니다.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선생님이 명언을. 네, 오늘은 저의 명언 타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과는 문화 콘텐츠 트랙과 미디어 공학 트랙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트랙을 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 그리고 미술, 음악 같은 예술 분야를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공학 같은 경우는 수학과 물리 그리고 학업적인 외를 말씀드리자면 게임을 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학생들이 왠지 설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게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네, 담비 학생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아무래도 이과는 융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학과에 진학해서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션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충하고 배워갈 수밖에 없고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문학에 대해서 막 공부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단점을 채워가는 학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상상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하고 상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요, 미디어 융합 분야의 결정체,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학과는요,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만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 이념과 목표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다음 주에는요,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